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시간이 다 왔다. 이제 시간입니다. 이제 날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자,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린이들, 어리석은 인간들, 지옥행 열차를 타야죠. 제가 티켓을 많이 끊어놨습니다. 예. 자, 성상훈의 오늘부터요. 매일 오전 11시에는 성상훈의 이승만 이야기,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방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이 이제 밑바닥 다 찍었습니다. 다 찍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앞으로 한국이 GDP 세계 2등 국가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설계가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 경영에 큰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종을 클릭하시면은 그 삭감 모양이 생깁니다. 그 삭감 모양이 생기면은 저희가 이 방송을 올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제 알람이 갑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0년 한반도 대예언, 한국이 세계 2등 된다. 자, 이게 2011년도에 2011년 11월 10일 날 러시아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일한국은 강력한 괴물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이게 2007년 2월 4일 기사인데 사실은 이거 2005년도부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50년 되면은 한국이 GDP 세계 2등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200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뭐 최근까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이 2005, 6, 7 이때면은 중국이 한참 클 때입니다. 중국이 세계 우리가 G2 될 수 있다 하고 막 생쇼를 할 때인데, 이때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2050년경 되면 GDP가 8만 1,000불이 되고 세계 2등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 같으면 세계적인 뭐 투자은행 아닙니까? 그런 데서 뭐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이거 뭐 또 뇌물을 먹었나, 뭐 노무현 정권 때 그랬는데, 그게 노무현 정권 끝나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뭐 최근까지도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련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키웠어요. 미국이 연간 뭐 최근에 보니까 한 5,5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600조 원치 정도의 중국산 물건을 사주면서 이게 중국을 키워가지고 소련을 견제하게끔, 중국하고 소련하고 갈등이 빚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국이 너무 크니까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통일시키고 만주를 떼가지고 한반도에 붙여버리고 이러면서 한국을 키우겠구나. 그거를 2005년도부터 얘들이 벌써 기획을 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돈이 없다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돈 없어가지고 왕이가 엊그제 뭐 와가지고 뭐 중국에다 투자 더 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에 투자 더 하라 소리가 뭡니까? 중국에 달러 떨어졌다, 일자리 떨어졌다, 뭐 폭동 일어난다, 한 번만 도와줘, 살려줘, SOS 치는 뭐 그거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거다가 또 북중국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무슨 갑자기 무슨 괴질,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뭐 흑룡강성, 뭐 북중국, 베이징 뭐 이쪽에 패스트가 돈다. 그러면은 북한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중국 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패스트가 어디로 어떻게 퍼질지가 모르니까. 뭐 그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다가 뭔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의 뭐 뱅크런 은행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인출을 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 은행의 뭐 13%가 뭐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미 지방은행들은 다 정부 지원 자금 아니면은 은행이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들, 뭐 중국 망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지 프리드먼 교수님 같은 경우도 2050년 자신의 저서에서 2050년경 되면은 그 2040년,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할 것이고, 2040년 경 되면 통일한국이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그러니까 통일한국의 땅으로 들어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지 프리먼 교수님 유태인 아닙니까? 유태인.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을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빙빙 돌려서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고 지금 친중, 반일, 친북, 반미 뭐 이런 그런 정권을 우리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상관없다. 왜? 지금 문재인 정권, 친중, 친북 정권들이 지금 탈탈탈탈 지금 다 털려가지고 알곡과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 밑에 저 밑에 숨어 있었던 그런 바퀴벌레 한 마리 한 마리가 전부 다 자진해서 기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공안 뭐 경찰들 제가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일하기가 너무 편하대요. 왜? 이때까지 앞전에는 간첩을 하나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잠복도 해야 되고 잠복 수사도 해야 되고 막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전부 다 간첩이요. 아예 쓰고 막 머리에 쓰고 SNS로 자기가 간첩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SNS에 드러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인공지능 돌려가지고 그냥 쓱 그거 걷어들이고 야 다 들어오래 가지고 잡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 재림하기 전에는 이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준다. 왜? 회개하라고. 회개해야지 많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3년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애국심도 몰랐는데 애국심도 알게 되고 국제 정세를 국민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세계 2등 국가가 되려면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심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가와 군인, 제복을 이 높이 받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태극기 집회하면서 전부 군복 입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나라 국기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2등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한 그런 이 자질 공부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 안 했던 거를 갖다가 2, 3년에 바짝 몰아서 하니까 쌍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저는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들을 1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예언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제 선교신문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가 해가지고 2018년 6월 15일 날 실린 내용들인데요. 이게 100년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 4,300여 명 정도가 이 남한에 들어옵니다. 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조선의 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 조선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가 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저기 일본에서 우리가 독립하는데 미국의 기독교 세력들 특히 감리교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죠. 이 감리교 세력들이 엄청나게 저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88년에 미국의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강대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1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1000명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한국이 뭐 조선이 이제 거의 거지 국가였는데 무슨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근데 1906년에는 스가랴 무어 감리교 선교사가 미국에 보낸 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시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세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 그 본국에다가 다 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 뭡니까 보고서를 써 보내는데 이런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1905년에는요.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해가지고 백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뭐 백인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양에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고 이 당시에 뉴욕 타임즈의 논설을 보면은 앞으로 세계 두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이요,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이다. 뭐 이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뭐 인구의 뭐 몇 프로 됐겠습니까? 1%도 채 안 됐을 건데 1000명 그 안팎이었을 건데 뭐 1000명보단 조금 많았겠구만.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뉴욕 타임즈가 논설을 썼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뭔가 이게 범상치가 않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일제 정치 행정국까지 몰수당한 시절이었는데 한국 장로교회가 동로회를 조직하는데 그 회의장에 만국교를 개항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총무 아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이 국제 정세의 전략적 요충지요, 세계의 심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코리아 미션 필드 선교 잡지에 보면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것을 다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동양과 세계가 풍요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소유한 것을 베풀고 펼치는 나라가 되도록 되어 있다. 20년대에 한국이 식민지 지금 들어갔는데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야, 이 참. 1930년에 한국 교회 찬송가를 제작했는데, 곧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뭐 이런 식민지 시대에서 이런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양 신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 남궁혁 박사는 세계 역사에 3번의 전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시대는 한국이 주도한다. 그 3번의 전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고 세 번째 전기가 3차 대전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 이게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 그 마지막 시대는 한국이 주도한다. 이런 예언들이 벌써 이 당시에 나온 거예요. 이게 1930년대. 1934년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의 지도를 바라보며 곧 한국은 대륙을 등 뒤에 걸머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1994년 영국의 거대 신문 맨체스터 가디언은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영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1994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그런 그게 아니었습니다. 1988년에 올림픽 하면서 드디어 집에서 화장실에서 똥 닦을 때 저기 보고 저 휴지 쓰고, 저희 집은 제 어렸을 때는 저 신문지로 이렇게 했어요. 신문지로. 그나마 이제 휴지 쓰고 하는 뭐 그런 시대에 영국의 맨체스터 가디언이란 거대 신문이 한국이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영도할 것이다, 이제 휴지 쓰는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신기한 내용입니다. 그 2010년에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이 로마 제국 그 콘스탄틴 대제가 한 것과 같은 일을 금세기 해낼 것이다,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님이 그 대선 캠프 차렸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실에서 기사 보도자료 작성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남재준 원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자네가 볼 때는 중국이 몇 년 정도 갈 것 같냐, 뭐 그런 물어보시길래 한 10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하니까 후후 웃으시면서 3년이면 충분해, 중국 망하는데 3년이면 충분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2017년 초니까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초 되면은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중국 지금 망할 것 같잖아요. 지금 달러 없고 뭐 저 돼지 흑사병, 뭐 돼지 열병, 돼지 콜레라 뭐 퍼지고, 뭐 돼지가 50% 이상 죽어버리고, 뭐 2억 마리, 4억 마리 중에 2억 마리 죽고, 그리고 무슨 거연벌레가 퍼져가지고 곡식 갉아먹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미국 가서 돼지도 못 사오고, 그리고 기름 수급도 안 되고, 뭐 중남미에 투자한 거 2천억 불 이상 투자한 거 다 날려먹고, 중남미가 경제가 위기가 와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다, 뭐 은행이 지금 계속 파산하고 있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좋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뭐 내년 초 되면은 완전히 그러기 상태, 기버 항복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이렇게 하여튼 뭐 공부를 많이 하신 석학 이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3년이면 충분히 망할 것 같아요, 중국이.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런 예언이 나올 때, 그러면 야, 조선 말기는 어땠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 이게 저 예언이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무서운 예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 말기를 보면요, 뭐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숭배, 미신제사, 음란과 여성천대, 질병과 가난, 무제한 문맹,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백성, 국민에게는 권리가 없는 왕권 국가, 왕이 주인인 나라였어요. 자, 이 자료는요, 이 하늘교회에서 어린이 배제 학당,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가르치는 배제 학당용 그 자료인데 저희가 들고 와가지고, 우리 또 이 어른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고종 황제죠. 자,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없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도라는 거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노비는 죽어서도 노비, 한 번 양반은 죽어서도 양반, 그런 이게 그 사고 체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있고 양반이 10%였고 이 평민이 50%였고 그리고 이 천민 7천반이 40%였다. 그런데 천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거짓말 해야죠. 주인 눈치 봐가지고. 그리고 평민도 양반 눈치를 봐야지 먹고 사니까 거짓말 해야 되고. 양반은 붕당 정치한다고 저쪽을 죽여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음모 짜고. 그러니까 양반도 거짓말하고. 왕은 자기 왕권이 불투명하니까 이쪽 양반하고 저쪽 양반하고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얘한테는 얘가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국민의 100%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국가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양반에 대해서 이 양반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걸 보면요. 양반이나 귀족들은 생업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양반들은 기생충이나 다를 바 없는 계급이다. 지금 한국의 관리들, 조선의 관리들은 살아있는 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이게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래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북한의 헬조선, 북조선 인민공화국,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요? 북한이 지금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이 흡혈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또 뭐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종북 주사파 얘들이 지금 모든 이제 하는 게 없잖아요, 걔들. 그냥 국민들 세금, 혈세, 무슨 공무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뽑아먹고, 공무원 늘려가지고 뽑아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생산적인 걸 합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사시 없애버리고, 무슨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거기서 돈으로 발라 공부시켜가지고, 변호사 만들고, 이게 음서제도 아닙니까? 음서제도. 그리고 뭐 있어요? 또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고,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공부 다, 보내고, 그러고 나고 자기 자식들 공부 끝나니까는, 그런 학교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밑에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발로 걷어 차버리고 있는 게 종북 주사파입니다. 예. 그래 놓고 평등, 인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거짓말하고, 조선의 양반은 조선의 사대부는 뭐였어요? 친중 4대, 친명 4대, 지금은 친중 4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 자, 평민은 50%였는데, 천민은 40%였는데, 그냥 노비였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개막장 나라인지,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노비로 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노비를, 어디 약탈해가지고 노비를 잡아오고 해가지고 노비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백성을, 이렇게 노비로 썼다는 게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 이런 노비가 확장되고 노비뿐만 아니라 기생제도가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러한 제도들을 세종대왕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는 좋은 것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한글 만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나라 국민을 노비로 만들고 기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뿌리 썩게 만드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좋은 것도 나쁜 것 다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것만 가르치고 나쁜 건 안 가르치니까 세종대왕이 성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자기 나라 백성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다.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역사는 제대로 조명해야 된다. 자, 가난과 질병의 나라였다. 조선 말기는. 여기 실개천이 있는데 여기 말도 가다 똥 누고 물도 마시고 여기 애들 나가가지고 똥 싸고 여기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물로 밥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보시면은 얘들이 그 좀비가 아니고 이 꽃제비가 아니고 조선 말기에 이랬습니다. 조선 말기에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천연두, 두창마마, 아니 그 콜레라 뭐 저기 한센병, 문둥병이죠. 이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게 많았다. 그 피부병, 그리고 배앓이.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저런 전염병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선에 들어왔던 그런 선교사들 중에도 꽃다운 뭐 와가지고 1년도 못 버티고 그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 보시면 여기 누런 것들이 다 똥입니다. 똥, 소똥, 말똥, 사람똥. 그러니까는 이 뭐야 이 요강 이 밤새 오줌 누고 한 거를 창문 열고 그냥 밖에 버리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창문 밖에 버린다. 그 정도로 이게 오염됐습니다. 예.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지저분했다. 거리는 좁고 불결하고 오물이 널려 있었다. 노래타월.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고 포장은 되지 않았으며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거리를 가득 채워서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런 불결한 위생 상태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에는 끊임없이 전염병이 돌아 서울 인구의 10%가 콜레라와 패스트로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쓴 거고요. 서울 거리는 불결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 있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나중에 진짜 우리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일본이 이제 일본 우리가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이제 위생이란 개념이 들어오고 하면서 정화가 되고 이 신장로가 깔리고 하면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일본 놈 나쁜 놈 하고 이제 자꾸 욕을 하는데 우리가 조선 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렇게 깔끔하게 하지 못했고 왜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신장로도 깔고 하면서 그나마 위생이란 개념이 생겼는가. 우리는 뭐 했나. 고조선 뭐 신라 백제 뭐 고구려 찬란한 문명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말은 뭐 가야어 신라어 뭐 그쪽 한반도에서 건너간 말이래요. 그러면 그런 호화찬란한 문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왜 조선 말기에 돼가지고는 저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는 정도가 됐고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신장도 깔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는가. 이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저기 뭐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데 우리는 실패한 거는 안 가르치고 좋은 것만 가르치니까 나중에 똑같은 실패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공주 인근숲에 언뜻 보면 우산같이 보이는 작은 꾸러미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있었다.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의 주검이었다. 공주에선 아이들을 매장하지 않고 나무에 매단다. 숲은 해골천지다. 성인 남자만한 한 나무엔 8구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성인의 시신은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뼈는 내던져 버리거나 얕은 땅에 파묻는다. 이게 매티 노블의 조선회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티 노블의 조선회상 이런 책도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읽혀야 된다. 아니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서울대 나와도 깡통인데. 그 부모님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왜 자식 교육을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자식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내 불평불만하고 그게 부모님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왜?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새끼만 서울대 가면 되고 내 새끼만 유학 가면 되고 내 새끼 잘 되면 되고 내 남편만 잘 되면 되고 옆에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간에 그렇게 썩어 빠진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부모가 따뜻한 밥 해주고 하면은 불평불만하고 부모님이 학비 어렵게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학비 대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 마갈놈의 자식들이 그 부모님들이 잘못 시킨 거예요. 그렇게 잘못 시켜가지고 걔들이 종북 주사파가 되고 자파가 돼가지고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잘 먹고 잘 살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자파가 돼가지고 이 좋은 나라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잘못 시켰다 부모님들. 여성 천대와 음란의 나라. 지금 이 조선 말기에 지금 7살, 지금 10살도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을 술 따르게 하고 막 데리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아픈 게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어찌 되냐면 조선 말기에 이 양반이 망하니까 일본 애들이 들어오니까 일본
일본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본군에 가가지고 몸 팔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안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부 지금 하는데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여성들이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면은 뭐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아동하고 여성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이 지금 저 소위 말해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간질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요. 어? 국민 여러분, 경제가 망하면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여성하고 아이입니다. 1934년도에 그 미국의 그 저 사진을 보면요, 그 포 칠드런 폴세일 해가지고, 야, 이 애 4명을 동시에 팔겠다. 이렇게 애를, 자기 자식을 엄마가 피눈물 흘리면서, 조건부로 판매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왜,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 생기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는 뭐, 자기 자식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한 명, 2명씩 안 팔고 4명 세트로 팔겠다. 국민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을요, 자꾸 상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쑤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종북 주사파, 우리 저 문재인, 저기 더불어민주당 그쪽 좌파 애들, 그거 죽어서 천벌 받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여성들 이렇게 음란태페 뭐 여성들 이렇게 길거리 나가 춤추고 여성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 이 가슴에 보시면은 여기 가슴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거 좀 치아. 여기 그러면 이 오른쪽에 여성을 보면 여기 뭔가 오른쪽 가슴에 뭔가 덧댄 것 같은데 덧댄 게 아니고 이건 천을 오려 가지고 이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 조선 말기 사진 여성들 사진 보면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게 많아요. 아 참 희한하지. 그리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저 백정의 여인네가 지나가다가 마을에 내려왔다가 잡히면은 여인네를 옷을 벗겨 가지고 집단으로 겁탈하고 그렇게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 옷을 입고 나오는데 원래는 옷을 다 벗겨 가지고 이렇게 겁탈하고 했다.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그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이 나라 이 여러분들이 자유를 갖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안 했으면요 그 여러분들 지금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속담이 뭐 있습니까? 여자하고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지 뭐 제맛이라고. 그게 말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는 겸상하면 안 된다 뭐 그러고 뭐 남존여비 뭐 그 남자는 뭐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그게 말입니까 그게. 칠거지약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질투할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는 여자를 버려도 된다.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리고 이거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3일만 자기 부인하고 살고 나머지는 첩들하고 산다. 그러면서도 자기 본부인한테는 정제를 강요한다. 만약에 부인이 도망가거나 하면은 그 잡아다가 관리한테 끌고 가서 매질하고 그 관리 그 밑에 종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서 겁탈하고 데리고 놀라고. 그리고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조선의 시골 지역에는 아주 이교도적인 관습이 지배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자는 동네 호랍이나 총각이 마음대로 와서 붙잡아가 아내나 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인신매매고 이게 보쌈입니다. 보쌈. 이거를 자꾸 방송에서 좋게 미화를 하는데 미화할 게 아니죠. 여성의 인권의 입장에서는 여성 인권을 짓밟는 건데 조선 서민에게 혼례 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므로 시골 남자 중에는 혼례를 치르지 않고 과부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가련한 여자들은 이 잔인한 풍습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매티 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 여자를 내가 데리고 가기 위해 가지고 저 남편이 죽어라 하고 사람이 죽으라고 기도를 한 게 조선 말기입니다. 혹은 아니면 청법자 시켜가지고 죽여버리든지 그랬습니다. 조선 말기가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인들은 남편들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이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타를 당했다. 1911년 로버트 무스 선교사.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엔 여편네다. 1896년 4월 21일 독립신문 논설에 서재필 독립신문 논설에 이런 기사가 이런 내용이 쓰였다는 거예요. 서재필 선생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조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사기 사건도 많고 뭐 이런 고소도 많고 뭐 그런 거고, 우리 돈에 보면은 전부 다 이 조선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세종대왕부터 해가지고 뭐 다 신사임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뭐 5만 원권, 만 원권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하고 상관없는 이 조선시대 나라 말아먹은 그 조선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 말아먹었는데 그 사람들 돈을 아직까지도 보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정신병 걸린 거예요. 정신병. 성리학이 뭡니까? 이래 해야 하느니라.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액션은, 행동은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을 돈에다가 그려놓고 우리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정신병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신 제자 우상숭배 나라. 이건 무슨 장승이래가 짝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여기 절하고 있고, 지금 제사 지낸다고 이게 절하고 있고, 이 무당 맨날 굿하고 있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 병 고친다고 이게 밖에서 굿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3월 6일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 근처에서 큰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 하나가 위독해 부모가 병마를 내쫓으려고 무당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매티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국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이랬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런 큰 예언들이 나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진짜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자, 자유를 주는 복음이 딱 전해 들어옵니다. 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여기 백령도로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신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신의주가 아니지, 의주지. 신의주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 백령도 이 지금 바닷가에 독일계 유태인인 규젤라프, 지금 여기 하얀 선이 NLL입니다. 여기 하얀 선이 지금 NLL인데, 이 NLL 요 위쪽은 북한이고 지금 요 남쪽은 대한민국이 남한인데, 자, 1832년 7월 17일 날 오전 10시경 암허스트를 타고 규젤라프 선교사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 어선들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조그만 배로 내려가지고 야소 믿으소 야소, 예수 믿으라고, 야소 믿으소 야소 하고 성경책 나눠주고 했는데 뭐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막 돌풍이 불고 해가지고 배가 못 나가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백령도 두무진 포구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중하동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령도 기독교 기념관도 있고 중화동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최초의 목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다. 이 백령도 두무진 포구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들어오냐면은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요. 1차 방문이 1865년이고 2차 방문이 1866년입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나눠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대동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마을 들리면서 가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대동강 가에서 잡혀가지고 죽는다. 죽으면서 야, 이 책 읽으라 하고 성경을 주니까 그 모가지 댕강 자르던 그 박충건이가 이 뭐야 이거 싶어가지고 일단 모가지 잘라놓고 그 책을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책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곳씩 가져가가지고 종이가 귀하니까 벽에다가 뭡니까 벽지로 썼는데, 거기가 그 집이 나중에 여관으로 바뀌어요. 그 여관에 그 집에서 자고 나오면 이 천장에 뭐가 쓰여 있으니까 뭐고 싶어가지고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 믿게 되고, 그 집에서만 자고 나오면은 전부 다 다 사람들 개가천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그 여관 때문에 평양에 대부흥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게 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이분이 가서 누구지? 이 1882년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번역이 이제 완료돼 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까 이분이 왼쪽에 계시던 분이 이성하십니다. 1883년에 성경을 반입을 하는데 이 압록강 건너오다가 1차 시도를 실패합니다. 이 성경 들고 오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이게 누가 훔쳐가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고 하니까는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물에 던지고 뭐 불태우고 해가지고 이게 이 압록강 물에 던져버렸어요. 불태워가지고 죄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선교사님이
그 성경책에 던져진 강물을 마시는 조선인들은 생명수를 얻을 것이며 불에 탄 성경의 죄는 조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될 것이다. 존 로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방 보셨던 이분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고 왼쪽에 이분이 이성하 씨인데 이성하 그랬다. 그래가지고 실패했는데 이제 1883년에 성경을 반입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2차 시도는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다 뜯어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이 접어가지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이 짐을 싸면 새끼 있죠. 새끼 줄에다가 마디 한 개 한 개다 이 성경을 끼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뭐야 뭐 종이 끼워 놓은 거지. 이 짐 섞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한 장씩 뜯어가지고 빼가지고 책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필사를 해가지고 다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됐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귀줄라프,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에비슨, 헐버트, 헤론, 벙커, 스크랜턴, 셔우드 홀, 레이놀즈 이런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부터 1945년 조선이 완전히 망할 그날 때까지 조선 해방되기 전까지 이 1500여 명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185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그냥 하나님 그저 그래 믿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면서 야 그때 당시에 미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은행도 망해가고 나라가 다 망해간다. 온천지 매춘 뭐 음란 퇴폐 뭐 이런 게 있고 애들은 뭐 그 병에 쓰러지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길거리 실업자 거지가 넘치고 야 이러다가 이 미국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 램피어가 기도를 하는데 야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 야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줘요. 전단지를 나눠주니까 처음에는 6명이 모여 자기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니까는 20명 그 다음 주에 하니까 40명 이렇게가 나중에 이게 뭐 10,000명 1,000,000명이 돼가지고 은행이나 학교나 예배 온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예배 드리고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극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 부흥의 불길이 막 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857년에 그런 불길이 일고서 사람들이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4년 있다가 1861년에 남북전쟁, 이 노예해방전쟁이 터집니다. 야,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야, 저 노비도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저렇게 착취할 권한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양심의 회복이 막 생기면서 이게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노예해방,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 갈래가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나중에 그 러시아가 남하라니까 영국이 이 러시아 남하를 막으면 남진을 막으면서 어디까지 오냐 중국까지 오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큰 흐름을 따라 가지고 선교사들이 중국까지 왔다가 조선으로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하나가 있었고요. 아까 규줄라프 선교사처럼. 그리고 하나의 이 불길은 일본을 건너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심이 회복되고 하면서 이 기독교 부흥의 불길이 미국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조선에서 만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다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배제학당도 만들고 무슨 학교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헐버트 선교사는 최초의 지리교과서 3인 필지란 걸 이렇게 만듭니다. 이 한글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헐버트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이 책은 이 하나님 믿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조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미국의 선교사를 4,300명을 끌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교회 나가면 교회 뭐하러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의 그런 커리큘럼은 수학, 천문학, 철학, 스포츠, 영어,
뭐 성경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최고급 그런 학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딱 대학교 커리큘럼을 따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할 때 2년은 베이지학당에서 이 학점을 받은 걸 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화학당 학생들, 그러니까 최고의 신식 수업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유관순. 유관순. 이분들이 다 이게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 왜?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은 그 뭡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어. 왜? 뭐 이 전단지를 하나 뿌리려더라도 이 출판 인쇄 기계가 교회에만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단지 뿌리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여대 이화 학당도 있었지만은 여성들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조선의 낙후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병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루이스 세브란스 이분이 병원 건축 기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1904년에 서울역 앞에 개원을 했는데 이때 그 이 박서양 씨 백정 출신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면서 이제 한글로 쓴 의학 교과서 출판하는데 이게 약물학이었고 이게 1905년에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들 그 유럽의 귀족 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학교에서 스포츠 했던 거를 조선에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실레트 선교사가 농구, 베이스볼, 야구를 갖고 왔고 그래서 YMCA 야구단이라는 그 옛날에 영화도 있었습니다. 영화도 있었고 윌리엄 정킨 선교사가 축구를 갖고 왔고 지금 스케이트 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레이롤즈 선교사 이게 1895년 1월에 고정 주최 스케이트 시합이 열렸던 향원정. 자, 그리고 마두원 선교사와 숭실 밴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면 다 밴드를 쳐요. 그게 왜 여기서 이 유래가 된 거야. 밴드 치고 다 드럼 치고 하는 게. 이 자료는 그 하늘교회 그 어린이 배제학당용 자료를 제가 얻어온 겁니다. 말스베리, 마두원, 말스베리인데 발음이 안 돼서 마두원이라 했다. 자, 국민 여러분. 이게 조선 말기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사람다운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이게 왜 생겼냐면 학교에서 월요일은 뭐 가르치고 화요일은 뭐 가르치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학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월화수목 금토일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월화수목 금토일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월화수목 금토일 개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거는 이 여성들도 교육시키고 노비도 교육시키고 다 이런 국민 전체 교육을 시킨 거는 일제가 들어오면서 그래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수탈도 뭐 해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 조선 국민들을 왜냐면 교육을 시켜야지 뭐를 뭐 뺏어 몰라도 좀 잘 키워가지고 뺏어 먹을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스스로 자기들 국민을 공부를 안 시키고 노비로 만들었는데 남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일본 손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손에 의해 가지고 여성도 공부를 하고 노비도 공부를 하고 백정도 공부를 하고 양반도 공부를 하고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단초가 이제 그런 이제 첫 단초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 손으로 못했냐고 이런 걸 가르쳐야지 그 역사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역사 교과서 역사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싶은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글에서 노란 딱지 계속 당하고 뭐 해킹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뭐 지금 뭐 이게 좀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그런 CMS 매월 정기 구독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이버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치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배너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막 눈이 어두워서 등록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은 CMS 전화 등록 1877-0248 요걸로 하시면 ARS 음성 지원이 됩니다. 뭐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5,000원 만원도 좋으니까 여러분 부담 안 되시는 범위 내에서 17만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URL을 클릭하실 수가 있다. URL을 클릭하시면은 또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유튜브 채널 하단에 보면 가입이란 게 있는데, 가입을 하면은 뭐 생명 살림, 나라 살림, 세상 살림 해가지고 뭐 1990원, 4990원, 12,000원 이래 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은 이게 유튜브로 매월 돈이 매월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0%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70%가 들어오고 30%를 유튜브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댓글 다실 때 이런 제가 총 쏘는 모습이라든지 생명 살림, 나라 살림, 뭐 세상 살림 이런 아이콘들이 여러분 댓글 앞에 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긍심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 방송을 살리는 겁니다. 그 쓰레기 같은 그 뭐 저기 그 뭐야 방송국들 방송 그냥 한 달 2,500원인가 받아가지 않습니까? 뭐 공영방송이라 해가지고 전혀 공영하지가 않은데 뭐 거기다 내시는 거에 비하면은 저희가 하는 방송은 훨씬 유익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역사 방송을 좀 살려주시고, 그리고 교회 나가시는 분들 여기다가 많으신 분 좀 후원 좀 하십시오. 그 저희가 하나님 나라 살린다고 지금 빡세게 하고 있는데 해줘야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방송만 보시고. 자,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4,300여 명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한 분, 한 명, 단 한 명의 소원과 꿈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도 안 가르치고 동상도 하나 없고 뭐 박물관도 하나 없고 애비 없는 자식이 되니까 망할 놈 자식들 그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희 그동안 많이 올 한 해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꾸준히 역사 방송을 해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 스토리,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지금 지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아예 매직으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영원히 못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